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를 지나서 오후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6시쯤이 고비입니다. 소형 태풍이지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5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마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이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하차도, 또 하천 주변 통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모두 그치겠고요. 그 이후로는 흐리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도내 사립학교 설립자와 이사장들의 친인척 행정직원 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내 43개 학교에서 친인척 행정직원 55명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포항 향산교육재단은 친인척 8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설립자 및 이사장 임원과 친인척 관계인 사무직원 재직 현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과 설립자의 6촌 이내 친인척이 행정직원으로 있는 사립학교는 모두 311개, 친인척 직원 수는 37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개 학교에 친인척 행정직원은 55명으로 사립학교가 더 많은 서울과 경기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포항 중앙고와 중앙여고를 운영하고 있는 향산교육재단은 친인척 직원 8명을 채용해 전국 사학법인 가운데 숫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앙고등학교에 설립자의 자부와 생진료 종질 등 친인척 6명이 근무하고 중앙여고에 설립자의 며느리 등 2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포항에서 동해중학교와 동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공산교육재단은 이사장의 조카와 외조카 등 3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행정직원이 학교 재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행정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처럼 공개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가 95% 이상 지원되는데 재정을 운용하는 담당자들을 재단 관계자들이 장악함으로써 재단의 비리나 이런 것들이 방치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자료를 제공한 박찬대 국회의원은 지난달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5호 태풍 장미가 2018년 콩레이와 비슷한 경로로 오늘 부산에 상륙해 오후 늦게 포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동해안 시군도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송경창 부시장 주재로 재난상황실을 가동해 저지대 침수에 대비한 배수펌프 점검과 특히 이번 태풍은 강풍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확기 농작물 관리와 입간판, 선박 결속 상태 등을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덕군도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난 강구시장의 배수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태풍 복구가 끝나지 않은 울진군과 강변도로 침수가 잦은 경주시도 태풍 북상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됐을 때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침수된 도로와 지하차도, 급류 하천에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합니다. 차가 침수되고 있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 잠기기 전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침수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안전벨트 체결 장치 등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할 것을 권했습니다.
창문을 깰 수 없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 안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린 뒤 문을 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하 차도에서 침수됐을 때는 차에서 탈출해 물보다 높은 곳에 몸을 지지하고 119에 연락해 구조를 기다리고 급류의 차가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환경부가 대구 취수원을 구미나 안동에 한 곳 더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나옵니다. 산업단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낙동강 보호 개방 등 근본적인 수질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대구 취수원 다변화 방안은 얼마 전 권영진 대구시장이 밝힌 내용과 같습니다. 기존 문산 매곡 치수장 외에 구미 해평 치수장과 안동 이마댐 가운데 한 곳에 취수원을 하나 더 만들어 초고도 정수 처리를 거쳐 공급한다는 겁니다. 강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을 뽑아 올리는 강변 여과수 방식도 제시됐지만 대구시는 지하 수위 저하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책도 제시했습니다. 구미와 성서산업단지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주변에 공장이나 축사를 더 못 짓게 하는 등의 오염원 관리 방안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대구시는 두 가지 방안 중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보다는 취수원 다변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입니다. 지자체끼리만 합의하면 쉽게 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으로 보이는데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문산 매곡 취수장에서 구미 해평 취수장까지 40km 구간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데만 3,500억 원 정도가 들고 초고도 정수처리 공법까지 도입하면 3,5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에 구미 산단에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보다 적은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해평 취수장이 구미 산단보다 상류에 있긴 하지만 대구 취수장보다 수질이 크게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취수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사실은 약 0.1mg 정도의 아주 미미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한 3, 4천억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해평에 가서 물을 원수를 가져온다는 것이 그것이 취수원 다변화인가? 대구시는 폐수 무방류 시스템은 한 해 1,000억 원 가량의 운영비가 들고 폐수 처리 후 나오는 찌꺼기 매립 문제 등으로 취수원 다변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큰 틀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고 한 라인으로만 연결하는 것보다는 여러 라인이 있어서 한쪽이 문제가 있어도 다른 쪽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사고 같은 게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낙동강 보만 열어도 수질을 높일 수 있다며 지역 간 갈등을 부르는 취수원 다변화보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환경부가 창원에서 열기로 한 낙동강 물관리 용역 중간 보고회는 4대 강보 개방을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합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부산 기장에서 포항 구룡포까지 동해남부연안에 냉수대가 출현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남부연안에 지난 6일 냉수대 주의보를 발령한 가운데 어제도 연안 수온이 부산 기장은 13.7도로 평년보다 10.6도 낮고 포항은 19.1도로 5.8도 낮아 냉수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냉수대가 남서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 표층과 중층의 바닷물이 뒤섞이는 용승 현상에 따른 것으로 양식 어민들에게 수온 급하강과 상승의 변화 추이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올 상반기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36만 9천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6% 감소했습니다. 갈치와 전갱이류는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오징어와 청어, 붉은 대게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였습니다. 반면 아귀 생산량이 40.4%나 감소했는데 이는 1월에서 4월 수산물 소비 위축 영향과 5월에서 6월 경북 연안에서 평년 대비 1에서 3도 높은 수온의 영향으로 어군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요즘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상당수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의 구군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업체에 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더니 예산 절감 같은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서구의 폐기물 처리 업체는 4곳입니다. 위탁업체 4곳에서 근무하는 운전원 연봉은 5,300만 원에서 6,200만 원, 미화원의 연봉은 5천만 원에서 5,9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반면 서구청이 직고용한 청소 노동자는 운전원이 위탁업체보다 1,000만 원 정도, 미화원도 많게는 700만 원 정도 적습니다. 서구뿐 아니라 나머지 구군청들과 계약한 폐기물 처리업체 34곳의 원가 조사서에 나온 인건비를 비교해봤더니 위탁업체에 소속된 운전원 연봉이 구청 직고용 운전원보다 28%, 미화원은 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업체 연봉에는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 수당, 퇴직 충당금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10% 정도 뺀 금액과 비교를 하더라도 위탁업체에 소속된 청소 노동자 연봉이 구청 직고용 청소 노동자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일하는 비해서는 아직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지금 또 보시다시피 후덥지근한 날씨에 그리고 요즘 같은 코로나에 너무 일하는 여건이 너무 힘듭니다. 업체의 수익은 전체 계약 금액의 10% 정도. 대부분 위탁업체가 5년 동안 계속해서 맡고 있고 이 가운데 한 업체는 구군 4곳에서 위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와 수성구에서는 입찰을 하지 않고 위탁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거나 기존 업체와 계약 기간을 그냥 연장해줬다가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의 효율화도 예산 절감과도 거리가 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폐기물 민간 위탁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위탁 업체 종사자들이 노동법 혜택을 지금 100%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구군별로 이제 직고용도 좀 깊이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민간 위탁 사업은 980여 개로 1년 예산이 4천억 원 넘게 쓰입니다. 이 가운데 위생과 환경 분야가 1,500억 원으로 35%를 차지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 6일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무산된 가운데 지진 피해 주민들이 내일 청와대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대위는 흥해읍과 장량동 주민 300여 명과 함께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안의 독소 조항인 피해 지원금 제한 규정 철회와 간접 피해 지원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건의서도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전용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을 시작합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과 법인 인감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3종입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도를 지나서 오후에는 경남 해안에 상륙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6시쯤이 고비입니다. 소형 태풍이지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에는 50에서 15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3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마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이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지하차도, 또 하천 주변 통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모두 그치겠고요.
그 이후로는 흐리지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